자, 이번 영상은 포토샵에서 면을 채우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이 흐르도록 처리하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을 할 때는 일단 기본이 되는 기능은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자, 그라디언트 툴은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흐르는 네모 보이시죠? 자, 요 기능을 우리가 그라디언트 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요 기능들을 활용하시면은 부드러운 배경이나 버튼의 조금 볼록한 느낌, 요런 것들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정경색과 배경색을 먼저 지정합니다. 제가 정경색은 빨간색, 배경색은 파란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색깔이 지정이 되었다면은 요 색을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라디언트 툴이 23년도 버전부터 기능이 조금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단에 보면은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이 있고 클래식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이 있죠. 자, 클래식 그라디언트라고 불리는 저 기능이 원래 하위 버전 22년도 버전까지 사용하던 그라디언트 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 있는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은 기존에 있던 그라디언트 요 보정 기능에 있는 요 그라디언트 레이어 요 기능을 조금 편집해서 그러니까 변형을 조금 해서 추가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은 클래식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 상태에서요. 정경색, 배경색 지정했고요. 클래식 그라디언트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색이 흐르는 바가 있죠. 자, 그 바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 색상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원하면은 요 톱니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색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베이직에 있는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베이직에 보시면은 첫 번째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제가 지정한 정경색과 배경색이 흐르는 색깔로 보이죠. 두 번째는 정경색과 투명입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이 바둑판 형태를 투명으로 표현을 하죠. 세 번째는 검은색과 흰색입니다. 자, 검은색, 흰색이 흐르는 걸 어디다 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기능은 레이어에서 나중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을 쓸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축인 정경색과 배경색을 선택을 하시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누르시고 한 번 더 누르시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 정경색과 배경색을 통해서 두 가지 색깔을 지정했다. 그러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중간에 흰색을 하나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색이 흐르고 있는 바 있죠? 요 바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라디언트 편집기라는 창이 하나 뜨고요. 자, 요 상단에 보시면은 아까 좀 전에 사용했던 기능 그대로 들어있죠? 그리고 하단에서 색을 지정할 수 있게끔 나오는데요. 자, 화살표가 위아래로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니까 불투명도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할 때 퍼센트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니까 색상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위에 거는 투명도, 밑에 거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화살표가 있는 지점이 색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화살표를 움직여서 색의 영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 만약에 내가 중간에 흰색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을 클릭을 딱 해서요. 자, 색깔이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색상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는 화살표를 빨리 더블 클릭하셔도 색상 선택으로 바로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원하는 색의 경계나 또는 색의 영역 또는 색을 추가하는 거를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색깔은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부분을 클릭만 하셔도 색 추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요 화살표를 잡은 상태에서 창의 바깥으로 빠져나오시면은 삭제 처리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색깔을 선택을 했고요.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렀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세 개의 그 모양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세 개 모양을 보시면은 직선, 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라디언트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방사형, 원형으로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각도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중심을 기준으로 각의 느낌을 좀 살리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 있죠? 자,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대칭되는 형태로 색을 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라디언트. 이렇게 총 5개의 모양이 있는데요. 자, 요 5개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모드랑 불투명도 있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색이나 면을 채우는 기능을 할 때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요 동일한 기능이 레이어에 보시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요 위쪽이나 또는 창에서 요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레이어에서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표준과 100%를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반전 기능 있죠. 자, 색의 반대로 색을 바꾸고 싶을 때 반전 기능을 눌러서 색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더라는 부분 있죠. 자, 디더 같은 경우는 계단 현상, 색깔과 색깔들이 계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시면은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투명도, 내가 만약에 투명한 부분을 처리를 한다 그러면 투명도 부분도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방법, 메소드 부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자, 기본값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할 건지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식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요. 정경색, 배경색 지정한 곳에 제가 색깔을 세 가지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선형으로 먼저, 그리고 기본값. 자, 요 상태에서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끄고 싶은 만큼 요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색깔이 흐르는 부분을 보실 수 있죠. 선형은 어느 방향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색의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자, 사선도 되고요. 길게 또는 짧게 반대 방향 다 가능한 게 지금 보시는 요런 선형의 색깔 그라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원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 우리가 원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방사형 원형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을 기준으로 요렇게 원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죄송해요. 선택을 안 했네요. 요렇게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안쪽에 들어있으면서 지금 빨간색 표가 안 나는 거고요.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끊는다고 해서 색의 그 순서가 반대로 바뀌지는 않고요. 요쪽에 있는 색의 반전 기능을 활용을 해서 색의 순서를 바꿔서 요렇게 드래그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안쪽에서부터 해서 반지름으로 이렇게 색깔을 줄 수 있는 기능, 방사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선을 집중할 때는 이런 선형보다는 방사형, 원형의 형태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각이 있는 형태, 요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딱히 사용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통형. 자, 얘도 반만 딱 긋게 되면은 반대 부분에 이렇게 반대로 색깔이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간혹 시험 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색을 2가지만 주는데 실제로 화면에는 3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럴 때 요 기능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이아몬드 기능 각진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자, 요것도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은 반전을 체크를 하거나 풀어서 색깔을 줄 수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클래식 그라디언트라고 부르고요. 하위 버전에서는 저 클래식 그라디언트라는 저런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그라디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클래식 그라디언트가 아니고 일반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이 하나 들어와 있죠. 자, 이 그라디언트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라디언트 기능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더 설정 값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라디언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돌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옵션에 있는 값은 반복적이고요. 그냥 그라디언트라고 지정을 하고 원하는 색깔 그리고 선형, 자, 기본 값으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드래그를 레이어 선택을 하고요.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뭐가 들어가냐? 그라디언트 레이어 7, 우리가 이걸 면에 쓰는 요 레이어 있죠? 요 레이어가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썸네일은 색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썸네일은 마스크 영역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단색을 표현할 때도 이런 기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원하는 형태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또는 지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변경되는 것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상단 옵션에서 모양만 바꾸셔도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레이어를 보시면은 레이어 썸네일 있는 부분 있죠. 색을 지정하는 부분.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라디언트 7이라고 해서 자, 면을 이제 색상을 표현하는 레이어에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색깔 지정할 수 있고요. 선형을 쓸 건지 방사형을 쓸 건지를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앵글,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도 가능하고요. 옵션에 있는 반전이나 디덕값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상단 옵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레이어가 들어있으면 설정 값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설정 값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눈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끄시는 게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쉽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라디언트의 세 번째 기능. 자, 요 하단에 있는 보정 기능의 그라디언트 레이어가 있죠. 자, 요 그라디언트 레이어가 좀 전에 우리가 그라디언트 툴에 있는 새로 추가된 그라디언트 기능이랑 똑같은 기능이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요렇게 옵션을 보여주고요.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방향이나 요런 것들도 요 상태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라디언트 도구에 자, 클래식 그라디언트는 기본 그라디언트 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 추가된 기능인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은 레이어에 원래 보정 레이어에 들어있던 그라디언트 필 레이어를 상단 옵션에 추가해 놓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그 보정에 있는 단색, 그라데이션, 그리고 패턴을 사용하는 이런 기능들은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쓰실 수 있으면은 함께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하실 때는 클래식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보여지는 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편집해서 사용을 할 거면은 일반 그라디언트, 그리고 보정 레이어에 있는 그라디언트 필 레이어. 자, 두 개 동일한 기능입니다. 자,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라디언트 레이어를 열었고요. 호박이라고 들어있네요. 자, 호박이라고 들어있는 레이어를 보니까 자, 일반 레이어로 현재 들어있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요 호박에 주황색, 자, 조금 짙은 주황색, 그리고 조금 연한 노란색이 가까운 색깔이 자, 원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색깔 정경색, 배경색 지정했고요. 원형으로 지정 자, 하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그냥 끄면은 자, 두 가지 방식을 다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끄시면은 레이어 전체로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투명 레이어 영역을 잠그시고요. 레이어에서 자 여기서부터 반지름의 형태로 끄게 되면은 색깔이 들어가죠. 근데 색을 반대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반전을 선택을 하고 색을 주시면은 이렇게 색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일반 레이어에 그라디언트를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레이어의 선택 영역만큼 줄 때는 클래식 그라디언트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색깔을 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선택 영역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요. 자, 레이어에 들어있는 만큼 선택 영역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썸네일 선택을 했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그리고 원형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 드래그를 하시면은 요렇게 그라디언트 필 레이어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특징은요. 일반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작업을 하셔야 되는 방식이고요. 그라디언트 필 레이어를 사용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요런 그 필 레이어들 있죠. 단색, 솔리드 필 레이어, 그라디언트 필 레이어, 패턴 필 레이어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수정이 용이하다라는 거. 하지만 요 기능 있죠. 요거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설명드리고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라디언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